예, 발표를 맡은 조윤택입니다. 그 건설 산업 영역의 부패 범죄, 특히 이제 안전 관련된 부패 범죄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면담이나 이런 걸 다녀보면 어, 그 국가 GDP 한 15%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간 산업으로서 상당히 우리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내세웁니다. 내세우고 실제로 이제 많은 인정도 받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뭐 순살 아파트도 사례도 있지만 여러 그 사상 사고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부실 시공과 관련된 그래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 것도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중대 범죄로서 국민에게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사와 대응을 좀 대응방을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요 건설 쪽 그 관련된 연구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있긴 한데 실제로 요 부패 범죄나 이런 쪽으로는 그쪽에서는 잘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실질적으로 아까 장기단 박사님도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공동 연구진 ESG 학회 그리고 정우철 변호사님 그리고 고가영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은 이제 문헌 연구 그리고 사례 연구 그리고 이제 면담 조사, 판례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구를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 연구도 이제 공수통계, 그리고 보안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긴 합니다. 이게 뭐 그 특별 단속 개념입니다. 정기적으로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특정 그 기간에 이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관련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수사관 그리고 건설산업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 이제 담당자 분들한테 이제 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전문적 식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부패의 개념정의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하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심의를 받으면서 건설 부패라는 거에서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심의위원들의 주요 그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주문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설 부패라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관련 부처, 특히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법적 무슨 정의가 있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국제 투명성 기구의 이제 부패 정의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부패 정의 그리고 제가 작년 내내 이제 그 최종 보고서 쓸 때까지 건설 부패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귀납적으로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정의 잘 아시다시피 좀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맡겨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과 민간 부분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유형화를 시켜놨는데요. 직무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 재산, 계약 관련 법령 위반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그리고 이러한 부패 행위와 은폐를 강요, 권고하거나 제2유인한 행위. 좀 상당히 다양하게 유형화시켜서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특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부패 정의를 조금 이 국제적인 그런 정의와 이 국민권익의 정의를 좀 혼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보고서에서의 정의는 건설 산업 영역에서 또는 이제 관련 공공 부문에서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일단 나름 정의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부패 인식과 영향 요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봅니다. 그럼 건설 부패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으십니다. 국민들이 건설 산업은 좀 많이 좀 부패했을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주 고전적으로서 뭐 다리가 붕괴한다든지 최근에 또 뭐 이런저런 아파트가 붕괴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건설부 방지 제도를 좀 일부 논하신 게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공공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연구가 간헐적으로 있었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좀 5년, 10년도 좀 더 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사례를 좀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공사 원인 및 개선 방안. 여기 이제 건설 관련 학회들이 좀 있는데, 이제 부실공사가 자기들도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건설 종사자들한테 이제 설문을 돌려보니까, 건설 그 공사 비용과 기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사를 감리해야 될 감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기들이 도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건설 관련 정책연구원에서 건설 분야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들이 좀 수혜가 됐는데, 하도급을 하다 보면 건설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도급 기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관련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금.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늦게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행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사안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좀 도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부패 관련 주요 법률안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그 정책 관련해서 형사 처벌 관련 규정을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이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주요 법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그래서 요 여섯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있습니다만 이 여섯 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좀 면밀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 주로 이제 건설 산업은 과실에 의한 사망 사고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치사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 사고, 담화 및 입찰 방해,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등을 이제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규율하고 있고요. 건축법은 이제 부실 시공과 설계 및 감리 미흡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건축사법은 금품수수와 명의대여,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법은 이제 주택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을 받는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역시 뇌물수수 관련된 처벌 규정이 좀 많습니다. 하도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행위가 하도급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처벌하는 규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설안전 특별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이 건설 관련 사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건설 안전 특별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건설 전문가들한테 좀 면담을 해서 이 법안을 좀에 대한 그런 분석 평가를 좀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일부러 이걸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연말 본회의는 거의 통과되실 거예요라고 저희들한테 막 관련 건물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올해는 혹시 또 통과될지 몰라서 저희는 항상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계속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발주자, 그러니까 발주만 하고 그냥 뭐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설계만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 이 문제를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 설계자, 그리고 실제 시공하는 사람, 하수급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그러니까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해 버립니다. 의무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러니까 이 책임에 있어서는 이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천명한 그런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도 하고 또 영업 정지, 업무 정지로 할 수 있고 또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 최대 1,00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자, 설계자, 이 시공자, 하수급 시공자, 감리자의 그 안전관리 의무는 다 제가 보고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주자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는 뭐냐면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의무를 발주자는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비용도 적정하게 책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의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 관련된 이제 그 통계 분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이 건설 산업 관련 그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령을 보면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부터 인지와 검거까지가 소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가장 기본법인 건설산업 기본법만 해도 32%가 1년 초과, 검거까지 1년 초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늦고
검거도 넣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처분도 구약식 벌금이나 아니면 불송치 불기소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을 볼 수 있고요. 범행 동기는 이제 경제적 이용이나 과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이제 아까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면 건설 부패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명칭을 부여하고 단속을 하는데요. 보시면 부실 시공이 60% 넘고 불법 하도급이 약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물수수도 있고 뭐 부실 점검 이런 것들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단속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 2025년에 이제 적발을 실시한 걸 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약 15%,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0% 정도로 적발률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좀 다행인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과 여기서 무등록 시공, 무등록 시공은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등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 하도급을 주기도 합니다. 불법 하도급.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공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적은 가격에.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 배상님 박사 안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십장, 일본어로 오야지, 뭐 아저씨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등록이 안 돼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건설 현장의 현실이다. 이제 계속 단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경찰청 수사 사례 같은 것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경찰청에 이제 관련 부서에 좀 요청을 해서 사례 개요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수수, 담화미 유찰방해, 불법하다고 부실시공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사 사건을 보면 은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건설 부패가 결합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의 대여, 그러니까 감리자가 명의를 대여를 건축 사 면허증이랄지 이런 걸 대여해주고 금품을 받는 경우. 그리고 부실 시공을 해놓고 또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 또 그 공무원은 그 부실 시공을 감춰주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실 시공 그리고 불법 하도글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가 좋은 품질의 자재가 아닌데 좋은 품질 자재를 쓴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이게 그뭐 자격 서를 받는 거죠. 시험 통과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위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주요 판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님 분석을 하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불법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된 공사 및 누수가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불법적 관행을 묵인받기 위해서 그리고 묵인받기 위해서 이권과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안정적으로 건설사업 순위를 위해서 입찰 담합을 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추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면담 조사, 건설 부패를 수사한 경험 있는 수사관에 대해서 제가 좀 면담을 우리 공항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역시 불법 하도급을 이제 근절을 해야 된다. 부실신고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감리미요. 감리자들도 되게 부실하게 감리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건설 부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또 특별사법경찰 일반 사법경찰은 이제 건설과 관련된 그 법령에 대한 전문성,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스스로 이제 또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또 경제적 이익에 대비해서 건설 산업은 이제 그 규모가 큰데요.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범을 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뇌물수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정책 제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면담을 조사를 했는데요. 건설 산업 종사자들할지 이제 관련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사 비용과 기간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적정 공사비가 부여되지 않고 기간도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고 불법 하도급이나 시공 참여자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등록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때 이제 당시 뜨거웠던 건설아점 특별 법안도 합리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해야 되고 건설업 등록 기준. 그러니까 건설업은 그 편의점이 전국에 한 6만 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건설업은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8만 개, 9만 개, 막 이렇게 편의점 수보다 많다면 좀 이해되시나요? 건설 산업이 굉장히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 업체가 계속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등록 기준을 강화해서 좀 부실 업체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해외 국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렇게 뭐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서 다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혁 방안이 도출됐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은 담합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일본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했다. 그리고 관련된 공공 조달 사업에서의 그런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비교 분석을 보시면 미국은 좀 상당히 벌칙이 셉니다. 고액 벌금과 삼중 배상, 그리고 입찰 제한, 계약 해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패를 억제하고 있고 일본은 과징금이 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서 재범을 저지를 요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벌칙을 상향한다든지 그리고 부패 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좀 넣은 거는 그때 당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상당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그 안전관리 책무를 좀 굳혀야 된다. 적정 공사 기간을 부여하고 공사 비용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적으로 규정된 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 것들을 규정 전혀 안 하다가 이 특별법안에서 최초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매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돈을 제대로 주고 기간도 부여하다.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법으로 이제 규정한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아직 이제 구체화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타 법령과의 관계 정립.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설산업기본법부터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다 건설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령과의 상당히 뭐 상충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정립을 위한 적용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종합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인허가 기간,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인허가 기간의 적정 공사 비용 및 기간을 검토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이거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 공무원들이 그 정도까지 전문성이 없습니다. 막 정말 서로 벌벌 떠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전문가가 이제 좀 참여하는 별도 심의 기구를 구성하자라는 차원에서 보고서에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사가 근데 너무 많습니다. 공공공사 아시다시피 민간공사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심의 기구를 뿌려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도 좀 있어서 일단 이거를 좀더 속도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과징금도 지금 보면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천억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원래는 초안에는요 법령 초안에는 100분의 10이었습니다. 10%. 근데 보완 입법이 되면서 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천억이 상한으로 캡으로 씌워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합리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법령 개선을 제안을 했는데요. 불법 하도급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세다. 처벌이 너무 세다라는 분도 있고, 이건 너무 처벌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좀 상충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결론은 좀 양형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양형 기준을 좀 강화를 시켜서 이런 좀 불법 하도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법정형 상향보다는 일단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결론을 냈고요. 이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인데 뇌물 수수자는 아시다시피 뇌물 수수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돼서 이제 형량이 이제 가중이 되는데 뇌물 공여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니까 5년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걸 이제 제시한 그런 전문가 수사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 제안을 했고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강화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방안 같은 이제 법령 개선하면서 또 있네요. 그래서 특사경 도입을 위한 이제 입법 2024년에 실제로 입법이 추진된 적이 있는데 아직 멈춰 있어서 다시 좀 입법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자체가 근데 문제는 국토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자기들이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법령 근거가 미흡해서 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 같은 경우는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런 수사 범위 설정이나 이게 경찰과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부 고발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상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항시 나오는 얘기인데 공직윤리라든지 그런 투명한 시스템이 구현되고 이중 점검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감리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감리자를 저희들이 보니까 처우가 열악하고 그래서
고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비용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 더 채용을 하고 뭐 그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열악한 처우를 좀 개선해서 적절한 현실적인 비용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주 감리, 감리를 좀 상주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비상주 감리가 많이 높은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부실 시공이랄지 미흡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이거는 건설업체가 너무 많은, 그래서 부실 생태계가 지금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십장 오야지라는 그 무등록자, 이 문제가 지금 건설 현장에 잠복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잠복을 그냥 잠복해 그냥 놔두고 그냥 말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양성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또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또 서울시에서는 뭐 인력 뱅크를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자 이거죠. 인력 뱅크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는 이런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저희들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질 경우에 역시 결과적으로 이제 안전 수준이 좀 제고될 수 있고 처벌의 실효성 같은 것도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